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는 엔진 소리보다 더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소리 없는 전쟁, 가격 인하라는 이름의 포격입니다. 지난 100년 넘게 자동차 산업을 지배해 온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 우리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만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건 치킨 게임의 서막이자 누가 살아남아 미래의 패권을 챈 것인가를 결정짓는 잔혹한 구조조정의 시작입니다. 그 중심에는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 테슬라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한국 제조업의 자존심이자 수출의 핵심 동력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서 있습니다. 2023년 초부터 시작된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은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단순히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할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경쟁자들의 수익성을 훼손시키고 자본력이 부족한 후발주자들을 시장에서 도태시키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모델 Y와 모델 3의 가격이 하루아침에 수천 달러씩 내려갈 때마다 경쟁사들의 주가는 요동쳤고 경영진들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단행된 이 가격 전쟁은 소비자에게는 축복일지 모르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죽음의 레이스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입니다. 반도체와 함께 한국 수출의 양대 산맥인 자동차 산업이 흔들린다면 그 충격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실적 악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수년간 아이오닉과 EV6 시리즈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패스트 팔로워를 넘어 퍼스트 무버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쏘아 올린 가격 파괴의 공은 이제 현대차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진을 포기하고 점유율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점유율을 내어주고 수익성을 방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 핀란드의 노키아가 몰락하며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였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즉 캐즘차슴의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벌어진 이 가격 전쟁은 과연 한국 자동차 산업에 어떤 위기를 불러올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의 자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글로벌 가격이나 물결 속에서 한국 전기차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위기의 징후는 늘 화려한 실적 발표의 이면에 조용히 설리를 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는 뉴스가 언론을 장식하던 그 순간에도 시장의 선행 지표들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재고라는 지표입니다. 경제학에서 재고의 급격한 증가는 불황의 전조로 해석됩니다. 공장에서 갓 생산된 전기차들이 고객에게 인도되지 못하고 평택항 야적장이나 대리점 주차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기차 산업이 얼리어답터의 시기를 지나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 일시적인 수요 정체 구간인 캐즘 차슴에 갇혀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캐즘의 깊이와 폭이 예상보다 훨씬 깊고 넓다는 점입니다. 고금리라는 거시경제 환경은 이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생애 두 번째로 비싼 자산이며 전액 현금보다는 할부 금융에 의존하는 상품입니다. 미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점에 달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할부 금리는 소비자가 감당하기 힘든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매달 내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지자 소비 심리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이는 고가의 전기차 수요를 직격탄으로 타격했습니다. 테슬라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과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한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고금리로 인해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하라는 매력적인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 완성차 업체들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한때 10% 후반대를 상회하며 업계 평균을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깎아도 여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반면 이제 막 전용 플랫폼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려던 현대차와 기아에게 가격 전쟁은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가격을 따라 내리자니 영업이익률이 곤두박질치고 가격을 유지하자니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중고차 가격의 하락입니다. 신차 가격 인하는 필연적으로 중고차 시세 폭락을 불러오고, 이는 기존 전기차 소유주들의 자산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전기차를 사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순간 신차 수요는 더욱 얼어붙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매 부진이 아닙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구조적 위기의 시작점입니다.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는 언제나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지만 그 속도와 파괴력은 바닥에 닿았을 때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 전기차 가격 전쟁의 본질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조 혁신을 통한 원가 구조의 파괴적인 재편입니다. 테슬라는 거대한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기가 캐스팅 공법과 공정을 단순화한 수직 계열화를 통해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반면 수만 개의 부품을 조립하고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구조는 이러한 급진적인 가격 인하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지닙니다. 여기서 경제학적 충격의 첫 번째 메커니즘인 마진 압박의 전가가 발생합니다. 완성차 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 가격을 내리면 그 부담은 필연적으로 후방 산업인 부품 협력사들에게 전이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소위 CR cost reduction, 원가 절감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이미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 막대한 설비 투자를 단행했던 중소협력업체들은 부채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때 납품 단가 인하 압박까지 더해지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한계 기업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입니다. 완성차 공장 하나가 멈추면 그 지역의 식당, 부동산, 서비스업 등 지역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현상을 우리는 군산 공장 폐쇄 사태에서 이미 목격했습니다. 더욱이 전기차는 배터리라는 핵심 부품이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가격을 내리더라도 배터리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다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는 결국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셀 제조사 간의 미묘한 힘겨루기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기관, 산업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마저 안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말라가는 시기에 벌어지는 치킨 게임은 자금력이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는 잔인한 선별 과정을 통해 시장을 재편합니다. 시야를 세계로 넓혀보면 이 전쟁이 단순한 기업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명운을 건 총력전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곳은 유럽의 경제 엔진이라 불리는 독일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본가인 독일조차 현재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의 영광에 취해 전동화 전환 타이밍을 놓치고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마저 급감하자 라인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거인마저 휘청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조업 강국인 한국에게 가장 서늘한 경고를 보냅니다. 아무리 견고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도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가격, 경쟁력 상실 앞에서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 위협적인 사례는 바로 중국입니다. BYD를 위시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테슬라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터리 원자재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모든 공급망을 수직 계열화하여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라 불리던 일본 시장까지 진출한 BYD의 행보는 이제 전 세계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 과잉은 수출주도형 경제 모델을 가진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과거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가 겪었던 경제 붕괴는 단순히 포퓰리즘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그 기저에는 국가의 핵심 산업 경쟁력이 무너지고 수출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외환 위기와 초인플레이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국가가 어떤 비극을 맞이하는지는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탄한 제조 수출품 없이 서비스업이나 관광 혹은 부채에 의존한 경제 성장은 외부 충격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튀르키예의 현실은 제조업 경쟁력 상실이 화폐 가치 하락과 국부 유출로 직결됨을 보여줍니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만약 현대차그룹이 이 글로벌 가격 전쟁에서 밀려나 수출 실적이 꺾인다면 이는 곧장 경상수지 악화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대기업의 연쇄 부도와 외환 보유고 고갈에서 시작되었음을 상기할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기차 치킨 게임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위협하는 실체적인 공포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안방, 한국 경제의 현실로 돌려보겠습니다. 글로벌 가격 전쟁의 충격파는 이미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 곳곳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전기차 보급률 확대를 목표로 했던 정부의 계획과 연동된 중고차 시장입니다. 2년 전 전기차는 감가 방어가 잘 된다는 믿음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테슬라나 아이오닉을 구매했던 차주들은 지금 패닉에 빠졌습니다. 신차 가격이 수천만 원씩 널뛰기를 하자 중고차 시세는 그보다 더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이는 자산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며 특히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경우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권의 대출 회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끌로 집을 사고 풀알부로 차를 산 청년 세대에게 자산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덮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고용의 저수지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전환과 가격 경쟁 심화는 필연적으로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인력 감축을 요구합니다. 현대모비스 등 주요 부품사들이 전동화 부품 생산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예견된 수순입니다. 만약 글로벌 판매 부진으로 인해 울산, 아산, 화성 등 주요 생산 기지의 가동률이 떨어진다면 잔업과 특근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생산직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곧 지역 상권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울산이나 광주 같은 자동차 도시들의 지역 내총 생산, GRDP를 갉아먹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뇌관인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그나마 수출 호조로 버티던 한국 경제였지만 자동차 수출마저 둔화된다면 원달러 환율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빚을 내어 버티던 한계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되는 나비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쌓아 올린 금자탑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한 재벌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가장 든든한 기둥 하나가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거대한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책 당국이 마주한 상황은 사면초가 그 자체입니다. 가장 시급한 쟁점은 보조금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자니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나라 곳간이 비어있고 보조금을 줄이자니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증액하는 긴급 처방을 내놓았지만 이는 언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테슬라가 주도하는 가격 파괴의 속도를 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기업의 제품 구매를 보전해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져 정책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무역 장벽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ERA과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 자국 우선주의가 노골화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역량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주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주어졌지만 국제 정세는 냉혹합니다. 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약속하며 미래차 전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공포는 금융 지원 몇 푼으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통상 외교와 안보가 결합된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의 딜레마 또한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내수 소비를 살리고 자동차 할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한미 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져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율이 400원대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입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자동차 제조 원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물가를 잡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박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기간 동안 고금리의 고통은 고스란히 기업과 가게가 감내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됩니다. 정부는 부품업계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P12를 가동하고 상생 금융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는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없습니다. 좀비 기업의 수명을 억지로 연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건전한 산업 구조 조정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금 수혈이 아니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재편하는 과감하고 정교한 구조개혁의 청사진입니다. 정부가 방향타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 표류하다 침몰하는 난파선의 운명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거시 경제의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결국 파도를 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정부의 대책이나 기업의 전략이 우리의 삶을 즉각적으로 구원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개인은 어떤 생존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자산의 재평가입니다. 자동차를 더 이상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차를 사면 10년을 탄다거나 중고차로 팔아 목돈을 마련한다는 공식은 전기차 시대에 통용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를수록 기존 전기차의 진부화는 가속화되고 감가상각은 가팔라집니다. 따라서 무리한 할부로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은 매달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고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리스크를 떠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 흐름을 중시하고 소비재로서 자동차의 효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시각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기차가 미래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관련 주식에 투자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격 결정권, 프리싱 파워를 가진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 기업과 부채에 허덕이는 기업의 주가, 수익률은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탄탄한 펀더멘털을 가진 기업, 혹은 전동화 전환의 수혜를 입으면서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 소재, 부품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해제하기 위해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거나 글로벌 ETF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도 필수적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은 특정 직군의 소멸과 새로운 직군의 부상을 의미합니다. 내연기관 관련 기술자나 단순 조립직의 설 자리는 좁아지는 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전문가, 차량용 AI 개발자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산업이 자동차 생태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의 변화가 나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리스킬링, 레스킬링, 재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에게 위기는 재앙이지만 변화를 읽고 준비하는 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는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방어적 재무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경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전기차 가격 전쟁, 중고차 가격 하락, 수출 둔화 등의 징후들은 곧 다가올 거대한 태풍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우산을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폭우 속에서도 젖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촉발한 가격이나 전쟁은 단순히 누가 더 싸게 파느냐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100년 만에 도래한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려는 패권 다툼입니다. 우리는 지금 엔진의 시대가 저물고 배터리의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 마차에서 자동차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그랬듯이 이 문명적 전환의 과정은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기존의 강자가 무너지고
새로운 강자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혼란, 슈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현장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와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1970년대 자본도 기술도 없던 불모지에서 독자 모델 포니를 만들어내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야성과 도전 정신이 다시금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패스트 팔로워로서 선진국을 부지런히 쫓아가던 시절의 안온한 성공 방정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퍼스트 무버가 되어 거친 파도를 직접 헤쳐나가야 하는 고독한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혁신적인 원가 절감,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초격차 없이는 이 냉혹한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지만 동시에 강한 자를 더욱 단련시키는 용광로와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97년의 외환 위기가 한국 기업들의 체질을 뼛속까지 개선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듯 지금의 전기차 캐증과 가격 전쟁 또한 우리 산업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일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변화의 본질을 직시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려는 냉철한 이성입니다. 엔진 소리가 사라진 도로 위, 전기차의 매끄러운 주행음 뒤에는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운 생존의 굉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에 올라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한국 경제의 심장이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우리의 10년 후 미래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오지만 깨어 준비하는 자만이 그 새벽의 빛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